네, 우리 빨간색 카드를 골라주신 1번님들, 6월의 재회원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분들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감정의 농도가 꽤 짙은 관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생각이 가끔 난다 수준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흔적이라거나 의미감 자체가 비교적 크게 남아있는 관계에 더 가까워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흘렀더라도 이상하게 완전히 무덤덤해지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관계인데도 어느 순간 문득 강하게 떠오르실 수가 있어 보여요.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은 타이밍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계는요, 단순히 스쳐 지나간 인연의 결은 아니고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던 순간, 익숙함, 관계 안에서 느꼈던 그런 특별함 같은 게 비교적 깊게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관계는 완전히 꺼진 상태라기보다는 불씨는 남아있는데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관계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상대의 현재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요새 겉으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진 상황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보고 싶다, 아니다 수준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가능성이라던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자기가 움직였을 때 생길 결과, 예전과 같은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까지 같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락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근데 또 다시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또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있는데 행동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바로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유, 뭐 명분,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납득이 생겨야 움직이는 타입인 것처럼 읽혀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면요, 이 사람 안에는 아직 과거의 기억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분위기라거나 익숙했던 대화, 좋았던 순간들, 서로에게 특별했던 감정, 단순히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어의 결로 읽혀지진 않고요. 분명 의미가 있었던 관계라는 결이 되게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는 타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나도 쉽게 티내지 못하고 흔들려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먼저 약해 보이는 상황을 꽤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생각보다 감정이 큰데 겉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무덤덤하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근데 내면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아요. 뭐 생각이 많고 혼자 후회하고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같은 생각을 하거나 다시 건드리는 게 좀 두려우면서도 완전히 놓지도 못하는 흐름이라 내가 이걸 여기서 더 망가뜨릴까 봐 쉽게 못 건드리겠다 쪽에 좀 더 가까운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무의식을 보면요. 이 관계 안에서 상대는 한번 꽤 크게 무너졌거나 기대했던 그림이 깨졌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본인이 바라던 관계의 방향과 현실이 달랐을 수 있고, 관계 과정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네 하는 좌절감이라거나 실망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데도 깊은 내면에서는 이 관계의 연결감을 아직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 관계는 끝났어. 다시 안 돼. 너무 힘들었어. 같은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 분명히 특별했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느끼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상처 때문에 문을 닫아둔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보는 모습이고요. 이 사람의 6월 행동 가능성을 보면 솔직히 완전히 무반응 측은 아니고요. 다시 열어볼까?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고민은 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일 수도 있고, SNS 확인이라던가, 간접적인 뭐 시그널을 보낸다거나, 좀 명분을 찾는다거나, 어쨌든 계속 우리 일본 분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확신에 찬 태도로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6월 달의 에너지는 선택의 기로에 좀 더 가깝거든요. 연락할까 말까, 뭐 다시 시작할까 말까, 내 감정을 보여줄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이 꽤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끌림은 살아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여전히 신중함과 두려움이 같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헤비하게, 진지하게 제외를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안부를 묻는다거나 자연스럽게 좀 떠보듯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우리 일본 분들의 제외 흐름을 보면요. 아예 막혀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완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신경이 계속 쓰이고 생각도 계속 나고 상대의 소식에 반응을 한다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보다 상처가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좀 내가 더 아쉬워 보이는 게 아닐까? 또 이런 게 반복되면 어떡하지? 또 다시 믿었다가 또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이 관계 흐름을 계속 멈칫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게 편안하게 풀리는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연락이 오면 우리 일본 분들 생각이 더 많아지시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연락이 오느냐보다는 연락 이후에 우리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보면 감정보다는 상처의 깊이에 더 가까워요. 단순한 서운함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시는 나 진짜 이런 감정 느끼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만큼 강하게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리움이 있고 끌림이 있고 마음이 남아있어도 동시에 다칠까봐 무서운 마음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의 경우 6월 달에 다시 흐름이 열린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없던 일처럼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 보이고 괜찮은 척, 뭐 아무 일 없던 척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히려 상처를 인정하고 관계 안에서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같이 바라봐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관계로 보여져요. 저 일본 분들에게 들어온 6월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관계를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연락할지, 뭐 누가 더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더 숙여야 하는지, 이런 싸움이 되는 순간 흐름은 쉽게 막힐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감정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 감정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한쪽만 참거나 한쪽만 손해보는 방식이 아닌 우리 둘 다 타협이 가능한 선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만약 다시 대화가 된다면 아, 왜 이제 와? 그때 네가 잘못해놓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하게 된다면 예전처럼 반복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도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우리 일본 분들의 재회운은 6월 달에는 감정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관계이고 상대가 완전히 무감정하거나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상처, 두려움, 자존심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6월에는 갑작스러운 재회보다는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뭐 상대가 마음속에서 다시 선택을 고민을 하고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필요한 메시지만 따뜻하게 가져가시길 바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포네타로 개인 상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실버 카드를 선택해주신 이번 분들 6월 재회운을 보자면 어, 4개의 카드 그룹 중에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오래 멈춰있는 흐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관계처럼 읽혀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그 반대에 좀 가까워요.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상태. 감정은 어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계가 계속 애매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끝난 건가 아닌가?
이 사람 아직 신경 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진전도 없지? 이런 답답함을 좀 오래 느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보면 분명 연결감은 있어요.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꼈던 순간,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편안함이나 뭐 교감. 근데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편안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졌고, 감정보다 생각과 불안이 더 커졌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 관계는 좋았는데 계속 긴장이 됐다거나 마음은 있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좀 어려워진 그런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최근에 꽤 피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관계 때문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마음이 아주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기 균형이나 생활을 좀 다시 정리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서 겉으로는 의외로 차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가고 뭐 관계보다 현실이나 뭐 자기 생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관계를 감정만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고요. 우리 관계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이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지, 내가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같은 질문들을 혼자 오래 붙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의 핵심은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너무 오래 머리로 붙들고 있는 흐름에 가깝거든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신경도 쓰이는데 이게 쉽게 관계를 결론 내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서는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반응이지라는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 안에는 꽤 큰 내부 갈등이 느껴집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 자기 기준이나 방식 역시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랑 머리가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의 행동 역시 느린 편에 속합니다.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연락을 하고 시원하게 답을 주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생각이 많은데 행동이 느리고 신경은 쓰이는데 표현은 되게 적고 되게 감정의 시간이 멈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재해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는 게 감정은 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강하게 갑자기 폭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조용하고 신중하게 여운이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상처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좋아했던 감정 하나만으로 쉽게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보이진 않고요. 마음은 있는데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 봐 쉽게 확신을 못하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니 당연히 이제 재회 운으로 봤을 때는 약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맡고 있는 핵심은 감정이 없었다기보다는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 뭐 오래 이어진 애매함,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보다 이제 침묵이 앞섰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어, 되게 답답하게 오래 남아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명 감정은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애매했지라는 생각이 참 밤마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 들어온 6월의 조언은 오히려 이제는 이 정체된 흐름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연락해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패턴, 뭐 눈치 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 멈춰있던 내 마음의 방식을 좀 다르게 바라보라는 메시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당장 막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대신에 우리도 너무 기다리고 있지만은 말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이번 분들의 6월 재회운은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누구도 쉽게 결론 내지 못하는 관계의 흐름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보여지지도 않고 다만 감정보다 생각이 앞서고 끌림보다 판단이 앞서면서 흐름이 좀 오래 멈춰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은 갑작스러운 재회의 달이라기보다는 멈춰있던 감정을 다시 의식하게 되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이 정체된 흐름을 계속 유지할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시기로 읽혀집니다. 네, 우리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필요한 메시지만 따뜻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포네타로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블루카드를 선택해주신 3번 분들 6월의 재회원을 보자면 어, 카드 그룹 4개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이건 뭐 조용히 멀어진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관계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은 있는데 흐름이 계속 흔들리고 분위기는 있는데 확신이 부족하고 움직임은 생기는데 동시에 혼란도 같이 따라오는 관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관계 자체가 비교적 롤러코스터 같았던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 보여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관계라기보다는 감정 외적인 요소들, 자존심, 상황, 타이밍, 현실 문제, 숨겨진 마음 같은 것들이 계속 개입해서 관계를 단순하지 않게 만들었던 흐름입니다. 이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요, 겉으로 보이는 상태와 상대의 실제 속마음이 꽤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반대로 겉으로 감정이 남아있는 건지 보여도 실제로는 관계를 다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 중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분위기가 다르다는 혼란을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대의 현재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최근에 꽤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 상태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생활 패턴, 자기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생각보다 꽤 잘 지내 보일 수 있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뭐 자기 관리를 한다거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안에서 나름 자기 자리를 잘 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로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벗어내고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요. 실제로는 꽤 많은 변화와 재정비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면 오히려 생각이나 큰 감정이 어, 의미 있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았던 기억이라거나 뭐 함께 상상했던 그림, 뭐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가볍게 지나간 인연처럼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인연, 연결감, 의미는 아직 남아있는 흐름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들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못해요. 감정 위로 상황이 올라오고, 또 자존심이 올라오고, 감정 위로 현실 문제나 복잡한 생각들이 같이 끼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흐름 자체가 자꾸 꼬이고, 흔들리는 관계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 안에는 생각보다 강한 자존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 뭐 약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관계 안에서 꽤 충격이나 붕괴감을 좀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관계 흐름이 갑자기 틀어졌다거나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실제로는 관계 안에서 받은 충격이나 이 무너졌던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아주 순수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타입처럼은 보여지지 않아요. 감정 위에 뭐 자존심도 있고 방어심도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한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꼬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동 흐름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 3번 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움직임 자체는 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움직임이 아주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재접점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 동시에 이 흐름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데 확신이 부족하고 감정은 있는데 또 방식이 애매하고 분위기는 있는데 동시에 혼란도 같이 따라오는 느낌이라 좀 움직임은 있지만 안정감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에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인다고 한들 처음부터 아주 안정적인 재회 선언이나 확신에 차서 접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애매한 연락, 뭐 감정 확인, 떠보는 연락, 갑작스럽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서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관계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를 보면 현실성과 속도 차이가 크게 들어와 있어요. 한쪽은 감정이 있는데도 계속 신중하고 한쪽은 답답함을 느끼고 흐름 자체가 너무 느리게 굴러가거나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 문제 때문에 관계가 계속 지연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분들은 마음 하나로 해결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감정은 있는데 현실과 자존심,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개입하는 관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에게 들어온 6월의 조언을 보면 꽤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감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관계 안에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무언가가 터지거나 결론이 나는 흐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6월은 애매하게 묻어두기만 하던 감정이 수면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시기라 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오래 미뤄왔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감정으로 움직이는 건지 불안 때문에 붙잡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 바라보고 싶은 관계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3번 분들의 6월 재회운은 감정도 있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읽혀서 네, 상대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의미도 남아있고 감정도 남아있고 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모습도 아닙니다. 다만 자존심 상처, 현실 문제, 복잡한 상황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흐름이 단순해 보이지는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6월은 갑작스럽게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시기지만 동시에 혼란과 불확실성 역시 함께 올라오는 시기로 보여지고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진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시기로 읽혀집니다. 네, 우리 3분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필요한 메시지만 따뜻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네타로 개인 상담으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였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라색 카드를 선택하신 4번 분들 6월의 관계를 보면 이 관계는 단순히 끝난 관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감정이 폭발적으로 남아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딘가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관계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오히려 미련보다는 아쉬움의 결이 더 강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안 될 관계였나? 조금만 상황이 달랐어도 달라졌을지, 타이밍만 맞았어도 결과가 달라졌을지, 요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연결감이 있었었고요. 단순한 호감이라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라던가 자연스러운 친밀감, 관계 안에서 느꼈던 안정감 같았던 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급격하게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중간 어디에선가 흐름이 끊겨버린 관계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현재 상태를 보면 겉으로는 꽤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생활 패턴 유지하고 자기만의 루틴을 지킨다거나 현실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직 어떤 결론을 완전히 내린 상태라기보다는 변화의 과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스스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이 관계에 단순히 감정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관계 자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나? 뭐가 부족했던 건가? 다시 이어진다면 같은 방식일지, 애초에 가능했던 관계가 맞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저 4번 분들은 보고 싶다 아니다 같은 단순한 감정보다는 관계의 가능성과 방향성 자체를 고민하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4번 분들의 경우에는 이 관계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관계를 충분히 해볼 수 없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상황이나 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관계는 끝난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끝맺음이 애매했던 이야기처럼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의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다시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비교적 열려있는 편으로 읽혀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다시 상대가 의식되기 시작하거나 끊어진 줄 알았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거나 생각보다 평범한 방식으로 관계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드라마틱한 재회라기보다는 다시 마주할 기회에 조금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관계를 맞는 장애물을 보면 결국 거리감과 타이밍이거든요.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환경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 4번 분들은 감정이 없어서 안 되는 관계라기보다는 좋은 감정이 있었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던 관계의 결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 들어온 6월의 조언을 보면 의외로 꽤 따뜻한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됐는지 붙들고 있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흐름이 다시 열린다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솔직한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드리면 우리 4번 분들의 6월 재회운은 놓친 가능성과 미완성된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의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아있고 다시 시작한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6월에는 끝난 줄 알았던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고 타이밍과 현실 사이에서의 관계의 가능성을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기로 읽혀집니다. 우리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필요한 메시지만 따뜻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네타로 개인 상담으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